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애니어그램의 활용 점정, 통합과 분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통합이라 함은 좋은 방향이고 분열은 나쁜 방향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기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마다 평소엔 어떤 상태를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엔 어떤 상태를 보이다가 결국 어떻게 변화되어 간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평소 상태가 혼이비형 그룹, 스트레스 상황이 하모닉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태를 보인다는 이 지점이 통합과 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느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좋고 나쁜 방향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한다는 걸 애니어그램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역시 1차 유형인 3, 6, 9번과 2차 유형인 1, 2, 4, 5, 7, 8번의 변화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합과 분열이 중요한 이유는 내 변화의 상태를 느끼면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변화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쉽게 느껴지시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갑자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1번 유형의 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수도 평소보다 적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면서 마치 동굴 같은 곳에서 혼자 있고 싶어지는데요. 본인도 자기가 왜 이런지 뚜렷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상이 4번 유형의 특징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혼자 있기를 원한다 하니까요. 이렇게 1번 유형이 지금 같은 4번 유형의 패턴을 보이면 애니어그램에서는 분열 상태로 봅니다. 자신이 안 좋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때 1번 학생이 통합과 분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분열 상태로 가고 있구나 인지할 것이고 긍정의 상태인 즉 통합 상태인 7번의 상태가 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요즘에 왜 이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근처 카페를 가본다든가 가족들에게 요청하여 함께 주말 여행을 가본다든가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는 활동 같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즐기는 7번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뚜렷이 원인은 모르지만 현재 내 불편한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도 있으며 결국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변화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대응하게 된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자기주도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실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인 모를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슬럼프 같은 것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공부뿐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의 상황이나 심리적 요인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고. 강철 멘탈, 유리 멘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까지 이해하시면 멘탈 관리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1차 유형인 3번, 6번, 9번에 대한 통합과 분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애니어그램 도형을 유심히 보면 3, 6, 9번은 원안에 내접한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합의 상태일 때는 각자의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9번은 3번으로, 3번은 6번으로, 6번은 9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걸 이동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9번은 3번의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고 3번은 6번, 6번은 9번의 좋은 모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분열의 상태는 시계 반대 방향이죠. 9번은 6번, 6번은 3번, 3번은 9번의 모습이 되는데요. 분열 상태에서는 각 유형들의 부정적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유형들이 다른 유형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편의상 변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9번이 3번이나 6번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 상태에서는 9번이 3번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3번의 긍정적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고 분열 상태에서는 6번의 부정적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 통합과 분열의 변화 과정을 장기간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젊었을 때는 오직 성공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던 3번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특히 가족들하고 관계가 멀어진 거죠.
아내하고는 예전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3번 유형은 고민하죠. 내가 인생을 잘 산 게 맞나?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반성과 함께 6번의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며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고 이젠 가족들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합니다. 유대감을 회복하려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검사할 때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본인 스스로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는 검사 결과가 통합이나 분열 상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 결과상에 현재 검사자가 통합 상태인지 분열 상태인지 진단되긴 하는데요. 그걸 넘어서 아예 유형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MBTI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기능과 부기능에 관련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은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모닉 그룹 설명에서 등장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각 유형들을 스토리로 천천히 풀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유형입니다. 딸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죠. 모든 누나들이 결혼을 하면서 하모닉 상태로 빠졌습니다. 좀 멍 때리면서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방해받은 거죠. 바로 그때 꺼져있던 본능 엔진이 켜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이나 분열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선 분열 방향으로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9번의 분열 방향은 6번이죠. 6번의 약점은 겁입니다. 지금 닥친 상황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하소연하죠. 권위에 의존하려 합니다. 엄마, 누나들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잖아. 엄마 아빠가 누나들한테 좀 전화해서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좀 살림을 도우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역이용하여 누나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통합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9번의 통합 방향은 3번입니다. 3번의 강점은 정직이거든요. 일단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결혼한 누나들한테 집을 도우라는 것도 비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은 일찍 일어나려고 결심합니다. 아침 식사도 내가 알아서 챙겨 먹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알아서 미리미리 등교하려고 하죠. 또한 야간 자율학습을 포기하고 집에 일찍 귀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집에 일찍 와서 부모님과 가깝게 있으면서 때로는 식사 준비도 함께 돕고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급 상황도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멍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예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이 9번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태가 통합인지 분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점입니다.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처방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런 상태를 플래너로 관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평소 본능 영역을 잘 쓰지 못하는 9번 유형이 바로 그 본능 유형을 잘 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꾸준히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통합의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안 쓰던 본능 영역을 쓰고 있긴 하나 그 내용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내용이거나 부정적이고 불안에 관한 내용이고 감정 영역도 누군가를 돕거나 공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분열의 현상이라고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봤을 땐 9번이 분열의 상태에 있던 역시 아예 안 쓰는 확률이 높았는데요. 혹시 6번 기억하시나요? 6번은 정말 웬만한 상황에서도 플래너를 쓰기 때문에 6번이 안 쓸 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6번의 부정적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열 상태까지 가기 전에 하모닉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3번 유형입니다. 아버지 사업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 직감할 수 있었고 도망치듯 외갓집으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면 되었던 환경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계처럼 공부하는 걸 싫다고 말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기계처럼 공부만 하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린 거죠. 바로 그때 꺼져있던 감정 엔진이 켜졌었습니다. 우선 분열 방향입니다. 3번의 분열 방향은 9번이죠. 9번의 약점은 게으름, 자기 망각입니다. 집이야 어떻든데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관심이 없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학원비도 당연히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학원을 좀 줄이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엄마가 의논 없이 갑자기 학원 3개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확 짜증나죠. 그럴 거면 모든 학원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손 놓고 멍 때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통합의 방향입니다. 3번의 통합 방향엔 6번이 있죠. 6번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집안 상황을 보니 여쭈어보지 않아도 일단 학원부터 끊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연히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들어야겠다고 생각하죠. 혹시나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표정도 밝게 합니다. 학원 3개 정도는 계속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신 엄마께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학원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스스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마침 동생이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제가 좀 가르쳐 볼게요. 원래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더 나아가 아빠는 어디 잘 계시냐며 안부까지 엿듣습니다. 3번의 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과 사고 영역을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하다가 하모닉 상태가 되면 안 쓰던 감정 영역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본능 영역을 안 쓰기 시작하면 분열 상태인 9번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사고 영역을 안 쓰고 본능 감정 영역만 집중하고 있으면 통합 상태인 6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번 유형입니다. 세무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 기억하시죠? 대대로 세무 관련 일을 하던 집안에 본인도 세무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미래엔 인공지능이 세무 영역도 장악할 것이라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때 꺼져있던 사고 엔진이 켜졌습니다. 역시 분열 방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의 분열 방향엔 3번이 있습니다. 3번의 약점은 기만이거든요. 남을 잘 속인다는 거죠. 근데 3번은 자신도 잘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더 치열하게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공지능 따위의 것들도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세무 관련 일을 하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인맥과 여러 노하우들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더 치열하게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 한다는 것이 분열이라고 보긴 좀 의아함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덮어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려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6번의 통합 방향엔 9번이 있죠. 9번의 장점은 행동으로 옮기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의외입니다만 사실 본능의 슈퍼엔진을 가지고 있는 9번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합 상태의 6번 학생은 미래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무 영역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될 순 없다고 믿고 의도적으로라도 조금만 더 태평하게 생각하자고 판단합니다. 사실 지금도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건 자체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빠가 요즘 바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도적인 느긋함을 만든 거라고 할까요? 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 6번 학생이 갑자기 본능 영역과 사고 영역만 집중한다면 분열의 상태일 확률이 높고, 오히려 본능 영역을 잘 안 쓰고 감정 사고 영역만 쓰는 게 통합의 상태로 볼 수 있는 의외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것도 이론적인 기준입니다. 6번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시에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고, 6번이 아예 안 쓰면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평소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한 6번 학생이 더 공부하겠다고 스스로를 들들 볶는 상태가 되는 건 분열 상태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6번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죠. 오늘은 3번, 6번, 9번인 1차 유형에 대한 통합 분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오묘함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기록하게 되는 플래닝 기록도 그만큼 신비로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 같은 기록도 단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사람은 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을 투영하여 그 사람의 플래닝 기록들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사고 체계나 성격을 엿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모든 학생들이 당장 앞에 닥친 공부라는 커다란 산을 각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확신했습니다.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스로 진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2차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볼게요. 2차 유형들도 하모닉 때 나왔던 친구들의 상황을 이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